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종헌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자, 저도 예전부터 실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해보고, 문구점, 도소매점, 편의점, 여러 가지 자영업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전에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겪었고요. 그때 저도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할 강의 주제는 소규모 매장을 위한 브랜드 관리법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촬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브랜드 관리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브랜드 구축 방법, 그 다음에 브랜드 관리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자, 브랜드를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들이 상점의 이름 대신에 팔고 있던 물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그 표시 자체를 상점 앞에 많이 걸어놨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장들 있죠. 소나 말 등의 인두로 K자나 여러 가지 문구를 찍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다 그러면 브랜드라는 것은 내 사업장이 갖고 있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색깔, 보여줄 수 있는 색상,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시키고 경쟁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또는 용어, 기호, 상호, 상징, 디자인 혹은 이들 모두 결합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차별화예요. 차별화되지 않은 이름이나 용어나 기호는 결국 브랜드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차별화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사진 보니까 여러분들 저거 뭔가 한번 기억은 나실 거예요. 한때 가장 유행했던 카스테라예요. 근데 카스테라 전문점 자체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카스테라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인장을 찍었어요. 아까 앞에서 보던 K자 같은 인장? 그런 인장처럼 빵에다가 인장을 찍어서 내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브랜드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 현재 국가 또는 공공기관, 지역, 또 유명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이들의 정체성, 차별성, 연상성 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나 작업을 의미한다. 자, 정치가, 운동선수, 가수, 배우, 연예인, 국가, 도시, 마을, 장소,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브랜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안흥찐빵 아시죠? 찐빵은 찐빵인데 안흥지역에서 나온 찐빵. 경주빵. 당연하겠죠. 지역명이 들어간, 경주라는 지역명이 들어간 빵이에요. 자, 이렇듯이 장소나 지역명을 써서 브랜드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닭갈비 아시죠? 닭갈비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춘천 닭갈비. 춘천이라는 지역명이 붙어요. 이렇듯이 각 지역명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 우리 스팀 청소기 중에 예전에 한경희 스팀 청소기. 그 다음에 송파에 가니까 저희 선배님인데 이낙근 찹쌀떡. 본인의 이름을 걸고서 찹쌀떡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 외에 요새 뭐 TV만 봐도 많이 알 거예요. 백종원. 뭐 백종원의 백다방, 백종원의 새마을식당.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내세워서 브랜드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장소를 쓰던 이름을 쓰던 여러 가지 형태로 브랜드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브랜드 자체가 뭐 기업에서 삼성이나 현대 어떤 대기업에서 쓰듯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실제 운영하면서 현재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차별화된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브랜드에 대한 부분인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예요. 자, 소비자에게 중요하고 고객과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분들의 부분을 볼게요. 기업, 제품, 서비스의 정체성을 나타내줘요. 그 다음에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화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 수단. 다섯 번째, 소비자 품질 만족도 조사 수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매출 창출의 수단이 됩니다. 자, 이 브랜드라는 자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제품 서비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스테라가 어디 카스테라야? 내가 즐겨 먹는 카스테라인지 아닌지 브랜드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중에 많은 치킨집? 나는 무슨 치킨을 좋아해? 땡땡 치킨이야? 땡땡 삐 치킨이야? 이렇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고객들한테 브랜드라는 가지고서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업자의 분명한 책임 소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먹었던, 내가 어떤 이제 소상공인을 통해서 받은 제품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의 소재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구매 위험 및 시간 절감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내가 어떤 뭐 전자제품 뭐는 어디가 좋아? 휴대폰은 어디가 좋아? 여러분 스스로 어떤 걸 생각해요? 결론은 브랜드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를 통해서 시간을 절감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막상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자, 치킨은 뭐야? 치킨은 뭐야? 돈가스는 뭐야? 삐삐 브랜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확인하실 거, 나도 브랜드를 준비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심리적 만족 수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품질 판단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의 계약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브랜드라는 자체는 각 지역구마다도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뭐 서울특별시에 해치라는 게 있고 부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쭉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뭐 백년가게 중간중간에 보셨죠? 이것도 브랜드의 하나예요. 이렇듯이 내가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지역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고객들한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브랜드를 막상 홍보하고 이끌어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나 지역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를 내가 하나 더 유지를 한다? 고객들은 거기에 더 믿음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될 때 초기 방법에서는 이런 거 유치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자, 브랜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브랜드라는 걸 만들고
이러이러한 브랜드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소비자와 접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브랜드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브랜드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하나를 키우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자, 고객들이 결론은 내가 만든 브랜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은 브랜드 자체라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의 이해. 사회 및 고객 트렌드의 변화가 있어요. 이 트렌드의 변화를 차분히 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측에 보니까 뭔가 고기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사진에. 이게 지금 고기 덩어리가 뭐냐면요. 학센이라고 그래요. 학센이 뭐지? 참 의아해 보시는 많을 거예요. 지금 외부에 알려진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족발입니다. 족발하면 여러분들 아시듯이 어떻게 보면은 돼지 다리를 삶아서 편으로 썰어서 먹어가지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덩어리예요. 자, 이 족발은요, 삶지 않아요. 훈제 족발이에요. 오븐에 구운 훈제 족발입니다. 그래서 방식 하나하나를 바꿔서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뭐 하니까 해적들이 잘 먹는 족발?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왜? 해적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겠어요? 훈제. 하다못해 장장이나 이런데 훈제를 시켜서 먹었던 그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의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상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품에 대한 장점과 가격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이 고객들한테 정말 좋은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브랜드 구축의 시작은 고객과의 공감이다. 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나만 알고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삼시 분석이라고 그래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삼시 분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했더니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기 예능 프로의 삼시 땡땡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 분들한테 약간 생소한 수 있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삼시분석은 말 그대로 고객과 경쟁사, 자사,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브랜드 구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과연 고객들이 어떤 걸 찾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쟁사. 자, 나와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경쟁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사람들의 장점과 약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창업하실 때 항상 시장 분석해 보세요. 창업 전에 우리 동네에 나랑 유사한 경쟁업종 자체가 몇 개 있어요. 이 정도까지밖에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넘어가야 돼요. 자, 경쟁사들이 나랑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얼마에? 그 다음에 메인에 내세우는 아이템은 어떤 건데 어떤 고객이 방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계속 만들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경쟁사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돼, 잘 돼가 아니에요. 잘 돼, 잘 안 돼는 그 경쟁사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사 파악을 하실 때
개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경쟁사의 장단점, 그 경쟁사에서 고객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만족도까지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자, 고객과 경쟁이 있으니까 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브랜드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브랜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죠? 차별화. 자,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둘 이상의 대상이 구별된 상태가 되는 것을 차별화라 그래요. 남과 똑같은 의미의 브랜드는 가치가 없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시 분석을 통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점을 포인트를 꺼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에 한 발짝 발을 디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탕수육. 제가 실제 96년 그때 음식점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뭐 요리사 출신, 일명 특급 호텔 요리사 출신으로서 내가 그래도 호텔 요리사 출신인데 내가 음식하면 맛있어서 다 올 거야. 어디서 해도 다 올 거야. 진짜 이런 오만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남양동에서 제가 중국집을 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그때 창업에 대한 경험도 초기여서 좋은 입지, 좋은 상권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저렴한 입지, 저렴한 장소 이거 하나만 봤습니다. 막상 창업을 했는데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조그만 골목길에서 미용실, 기존의 미용실 자리를 임대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수도 거의 한 5평? 그 정도밖에 되다 보지 않으니까 테이블 2장 놓고 조그만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골목에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는 왜 그 음식을 잘하고 난 할 줄 아는데 왜 안 오지? 이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는. 자, 한 달 뒤에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만들어야지 고객한테 알려야 되는데 고객한테 알릴 만한 어떤 브랜드 상품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브랜드 자체란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만든 게 뭐냐 하면은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설탕탕에 식초수에 돼지고기 육자예요. 그래서 이 탕수육에다가 단맛과 신맛을 좀 더 올렸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손님이 왔는데 이거 뭐고 시고 달아요. 이거 음식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게 손님, 탕수육은 신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로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딱 한마디 해드렸어요. 그때 손님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야, 대한민국의 탕수육 전통으로 하는 데가 이 집이야. 이 집이 전통 탕수육집이야. 브랜드를 만들어줬어요. 자, 이러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막상 하다 보니까 매출에 한계가 있어요. 왜? 테이블 2개를 갖고 하기에는 더 이상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테이블 2장에 조그만 조리 공간에서 어떤 배달 사원도 둘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게 세트 메뉴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흔히 아실 거예요. 근데 90년대 거의 후반 들어갈 시점에 세트 메뉴 자체를 거의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군만두, 찐만두, 왕만두, 물만두 4개 먹으면 12,000원짜리를 10,000원 해드립니다 해서 만든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고객 판매량이 증가를 했어요. 이거구나. 간단하게 포장을 해서도 판매가 되는구나. 이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근데 겨울철이 끝나고 여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때요? 이게 너무 뜨거운 음식이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탕수육과 만두를 섞어서 탕수육 세트를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그런 세트 메뉴가 된 거예요. 이렇듯이 간단하게 내가 갖고 있던 음식의 특장점을 살리는 것도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족발입니다. 기존의 족발은 보시듯이 거의 원형 형태로 썰어줍니다. 족발을 삶아서 식힌 다음에 원형 형태로 썰어줘요. 근데 자, 가운데 보니까 동광식당 황기족발이라고 있어요. 정선 쪽에서 하는 족발집인데요. 여기는 썰어주는 족발이 아니라 찢어 먹는 족발이에요. 그래서 찢어 먹는 족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동광 황기식당? 제가 사장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황기족발을 했더니 사장님 부모님께서 황기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기를 남들보다 저렴하게 많이 넣어서 황기족발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찢었어요? 물어봤어요. 어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족발을 삶아서 칼로 썰어준다기보다는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찢어 먹던 스타일, 그게 어머니 때부터 전수돼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찢어 먹는 족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찢어 먹는 족발 하면은 동광이야.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예요? 장충동 장양족발이라고 있습니다. 장충동 족발은 아시죠? 지금 장충동에서도요, 이렇게 족발을 찢어서 손님한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내가 갖고 있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이해가시겠죠? 자, 브랜드 관리가 또 해야 됩니다. 브랜드 관리. 내가 앞에서 말해서 브랜드를 자그마하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브랜드라는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유행이 있어요. 도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을 할 때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돼요. 자, 도입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돼요. 자, 이거는 뭐야? 하나씩 알리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 참여 등의 전략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나 혼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같이 참여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입기 때부터는 나 혼자서 그래, 나는 뭐 우리 집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들의 꼭 참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 단계. 이미지에 대한 투자. 갖고 있는 거를 고객들한테 알리자니 구두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서 이 사람이 이런 색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구나. 이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별점, 강점을 부각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를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싶은 브랜드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치킨보다는 그 치킨을 능가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치킨을 선택하고 싶다는 강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객들이 희망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소성의 추구.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결론은 브랜드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도입기, 성장기까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 치즈 닭갈비, 치즈갈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갈비집에 갑자기 치즈를 뿌려놓고서 치즈갈비가 나왔고, 닭갈비집에서 치즈 뿌려놓고서 치즈 닭갈비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이슈를 몰기에는 충분했었습니다. 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나 고객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치즈 닭갈비, 치즈 불닭집이 언제쯤 사라졌을까요? 결론은 1년을 못 갔어요. 차별화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반에는 내가 차별화가 있어서 고객들이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치즈는 누구나 다 뿌려줄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결론은 희소성도 없고
차별화도 없어서 결론은 없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브랜드 관리할 때에도 이런 꼭 차별화. 여러분들 소상공인은 우리 자영업자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 남과 다르게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포인트는 차별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숙히 새로움을 추게 됩니다. 고객들은 계속 뭔가의 새로움, 기존까지 나왔으니까 뭔가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봐요.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브랜드가 어떤 고객들, 20, 30대 여성들인지 20, 30대 남성들인지 아니면 40대, 50대 장년층인지 어떤 고객들이 호응을 하고 같이 가져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관성 유지. 뭔가 되지 않더라도 보통 우리 기억하실 게 뭐냐, 이거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관성이 떨어지게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야, 이거 이러면 어떨까? 막상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일관성 유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게 내가 걸어갈 때는 나는 남들보다 약간 빨리 걸어. 그러면 계속 똑같은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천천히 걸으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어떤 일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일관성도 유지해야 됩니다. 쇠퇴기가 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장 정보 확보가 필요하고 고객층의 파악이 필요해요. 브랜드 쇠퇴기? 여러분들 간단해요. 우리가 대형 SK, KT 여러 큰 브랜드들도 많이 보지만 밖에 나가서 보세요. 로고의 색상이 변하고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 컨셉이 변하고 계속 변하는 게 보이죠? 브랜드는 한 번 만들어서 평생 가진 않아요. 이렇듯이 어떤 패턴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브랜드 수명 주기와 마케팅 믹스 전략이 있어요. 도입기에는 제품 전략으로서 브랜드 이미지나 정체성 소구가 필요합니다. 소구, 광고 홍보를 통해서 자극적으로 구매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광고 홍보하니까 어떤 분들이 광고 홍보하면은 내가 TV나 어떤 인터넷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광고 홍보라는 것은 내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부 고객이 아닌 방문 고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어떤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탕수육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었듯이 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가격도 고가로 할 것이냐 저가로 할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릴 거는 가급적이면 저가 전략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우리 저가 전략해서 박리담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고객들은 가격 자체가 한번 인지되면요, 올릴 수가 없어요. 올라간 가격은 할인 행사를 통해서 내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가격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잔치국수 짜장면 하나를 1,500원에 팔아요. 1,500원에 팔다가 재료비가 올라, 인건비가 올라, 어차피 해마다 오르고 있죠. 이렇다고 금액을 갑자기 2,000원, 2,500원 올려봐요. 고객들은 어떤 생각해요? 저 왜 비싸? 저 딴 데 가자. 그 가격이면 딴 데 가자. 또 이런 얘기 나와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하나 형성할 때 저가로 가는 것보다는 고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중저가에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더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유통. 선택적이고 시험적인 유통만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고객들이 선택한다 안 한다?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부분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고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한번 판촉해 보세요. 제일 좋은 판촉, 가까운 고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운 고객이라는 개념은 내 친척, 친구 이런 부분 아니에요. 왜 친구, 친척들은
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 뭐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싫더라도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주관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하나하나씩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브랜드 홍보 방법. 지금은 배달의 민족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거의 앱 다운로드가 10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 모르면 간첩이다 이 정도 하겠죠. 근데 배달의 민족 성공의 요인은 브랜드 마케팅이었다. 단순하게 자기가 배달만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배달 외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거를 시각화, 이미지화해서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막상 지금 어떤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 어떻게 해요?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3가지 블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하는 것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강의 들을 정도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소상공인 컨설팅, 창업 컨설팅 해가지고 주변에 컨설턴트 누굽니다 해서 마케팅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가 뭐예요? 블로그일 거예요. 자, 근데 블로그 여러분들 한 번씩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 만들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제가 특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마케팅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어요. 가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블로그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블로그 만드는 법 알려주고 글 한번 써줬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 하고 있습니다. 쓸 얘기가 없어요. 자, 장사하기도 바쁘고 내가 지금 매장에서 나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데 블로그에 쓸 내용도 없어요. 자, 오늘 뭐 만들었어? 내일 뭐 만들었어? 이거 몇 번 쓰면요, 쓸 얘기가 없어 못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꾸준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꾸준할 수 있는 채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네이버 모두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게시판을 이용해서 계속 글을 쓰지는 않고 일단은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서 정보 사이트에 올려놨다는 거기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 모드에서는 예약 기능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의뢰나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루에 한 번씩은 글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꼭 한번 누가 문의창에 게시판에 글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거 알려드렸더니 그것도 확인 안 하셔가지고요. 한두 달 만에 확인하고서 고객 다 떠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글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모드나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 인스타, 밴드 많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맞는 채널을 선택해라. 잘하는 것보다 꾸준합니다. 채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 내 사업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도 다양한 채널을 개설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채널이 있으면 뭐예요? 결론은 내가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SNS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많잖아요. 내가 이슈를 만들건 아니면 간단하게 소소한 이야기,
내 사업장의 이야기라도 하나씩 올린다 생각하고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 지도 등록. 아직까지 지도 등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지도창 여셔가지고요. 업체 정보 등록을 하시면은 쉽게 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등록을 하실 때 내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이걸 다 기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씩 열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다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서도 지도 등록이 가능해요. 다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 맵이랑 다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 등록 누가 해? 자, 지도 등록은 일반 블로그랑 틀려요. 블로그는 내가 어디 무슨 동네 맛집 이렇게 검색하던가 어떤 키워드에 키워드 매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도 등록은 어떻게 돼요? 내가 검색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다음에 구글에서도 있어요. 근데 구글 지도 등록은 거의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실제 구글의 지도 등록이 시작된 시기가 이것 또한 거의 10년 됐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지금 마이 비즈니스라고 지금은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런 버튼도 없었어요. 제가 지도 등록 때문에 구글 미국 본사에도 전화해보고 몇 군데다 다 전화해봤어요. 그때 에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자, 근데 이것만 해도요. 자, 구글, 네이버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채널에는 지역 정보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소가 등록되고 브랜드가 등록되고 상품이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브랜드 카피 광고에 쓰는 문장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홍보돼야 되고 뭔가를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쉬운 단어를 써라. 자, 여러분들이 내가 좀 고급적인 단어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고급적인 단어가 소비자들이, 고객이 봤을 때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결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쉬운 단어를 만들고 고객을 연구하세요. 어떤 걸? 자, 단어를 쓰기 전에 고객들이 과연 어떤 단어를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단어를 선호하는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객의 흐름을 하나 따라가서 덫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라는 고객한테 내 브랜드라는 덫을 놔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 상품을 찾아 들어온다는 걸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연구해야 됩니다. 헤드라인이 80%다. 헤드라인 단순해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핵심 타이틀이 80%예요. 타이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결국은 고객은 뒷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페이지, 자극적인 광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내 브랜드를 알 수 있는 타이틀을 만들 것이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점을 명확하게 작성해라. 요점?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거를 넣으셔야 돼요. 떡볶이?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매콤 달콤 떡볶이 이러듯이 특장점이 어떤 요점을 넣어가지고 하나씩 같이 포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듯이 하나의 요점을 조금씩 넣어준다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고 저 상품은, 저 브랜드는 내가 먹어보거나 구매하지 않더라도 어떨 거야 라는 느낌이 오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맛이라는 건 거의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맛에 대해서 어떻게 맛있게 하세요? 음식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거의 보편화된 맛이 움직이고 있고 소스 업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맛이 아니라 맛에 대한 표현을 해줄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아이템, 브랜드, 내 상호 이런 거를 표현해 줄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항상 고객을 최고로 모셔라. 일시적인 매출을 올리는데 연연하지 마라.
일시적으로 단순하게 내가 이런 자극적인 포인트를 가지고서 고객들을 만들어야지. 자, 금주 이번 주 일주일간은 모든 메뉴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고객들이 올 것 같죠?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리거나 고객들을 끌기 위한 방법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사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 당신한테 좋으니까. 우리 TV 매체 CF 광고 보면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왜? 이거는 나한테 좋으니까. 이거는 가족들한테 좋으니까.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명분. 내가 상품이 있어도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그 상품을 실제 접하지 않고 간단한 텍스트, 글귀 하나로도 이 상품 어떻다? 느낌을 받아야 되고 왜 이 상품을 살수록 좋은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좀 어렵나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의 꽃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SEO. SEO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든 단어가 어떤 식으로 검색기에서 돌아가고 그 검색어가 추출되고 있는지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SEO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SEO가 뭔지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뭐 소상공인 분들 어떤 강의장이나 이런 데 가서 SEO 얘기하면요. 뭐 네이버 블로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랑 개념이 틀립니다. SEO는 전체적인 검색 엔진들에 돌아가는 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들, 키워드, 콘텐츠 여러 가지를 어떤 식으로 올고 상위에 띄울 것이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뭐 사진 몇 장 넣고 중간에 뭐 큰 글귀 넣고 또 뭐 동영상 하나 넣고 이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 좋아하느냐, 데이터화 돼 있느냐, 잘 짜져 있느냐, 이게 SEO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점 한번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문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려요. 뭐 문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기회문이 몇 번째 문이라고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을 여셔야지 여러분들한테는 정답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각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업 스타일이 있고 대표장님의 성향, 그 다음에 매장의 아이템, 입지적인 조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이 돼요. 근데 꼭 나쁜 입지에 있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입지에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템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복합적으로 사업자 대표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거기서 또 방향이 또 틀려져요. 그래서 문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오늘 배운 이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고 짜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 갈래길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 단계 한 단계를 꼭 메모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실행해 보세요. 보통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막 다니다 보니까 거의 강의장에, 창업 강의장에 한 3년, 4년씩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창업 아직도 안 하셨어요? 했더니, 아직도 공부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학구적인 부분으로. 왜? 창업이라는 것은 도전과 모험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실행이에요. 자, 아무리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더라도 내가 현장에서 실행하고 써보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은 지식이라는 건 없던 거예요. 그냥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이 한번 떠든 거? 그래. 알았어.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 우리 소상공인 지식 배움 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배운 것들을 한번 도입해서 써보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저도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랑 담 쌓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야, 너 공부하지 말고 장사해라. 저는 그냥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어머니가 이제 문구점을 하셔서 뭐 문구도매상을 다니면서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재료도 막 떼어오고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고 성인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먹고 사는 장사는 굶어 죽질 않는데 음식점 해봐. 그래서 음식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상 금융위기 닥치고 조리독감, 그 다음에 광우병 몇 개가 닥치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성공해서 올라갔던 것도 어제도 까먹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잠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할 점, 지금까지 배운 거 꼭 실행해 보시고 여러분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